당신 재산 받은 거 없어? 장모님 유언장 아직 안 봤어? 작년이니까 당신한테 주신다지? 재산 받은 거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라. 나도 사위잖아.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냐? 적당히 좀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뜩이나 엄마 돌아가셔서 신난한데 왜 그래? 정말 제발 철 좀 들어라. 인간아, 언제까지 계속 돈돈거릴 건데? 당신 죽어서도 돈돈거릴래? 너 치사하게 그럴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말이야. 10년도 더 된 집인데 우리 이사 가야 하지 않겠어? 그게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한번 할 때 됐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어차피 당신도 같이 사는 집이고 재산 받은 거 있으면 3천 정도만 좀 주라. 이사, 리모델링? 당신한테 줄 돈 따윈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 있어. 사위는 진작에 죽고 없다고 할 테니까. 알겠어? 오늘의 사연은 성영순 여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 여사님은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성 여사님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성 여사님도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 악착 같아졌습니다. 어린 성영순 여사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빠들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린 딸을 공장으로 보내는 어머니는 가슴 아팠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딸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성 여사님이 공장에 출근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성영순 여사님은 두 오빠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집에 가는 길에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성영순 여사님을 좋아하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둘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1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성 여사님은 남편과 반씩 닮은 예쁜 딸 은정 씨를 낳았고 2살 터울로 은우 씨와 은성 씨를 낳았습니다. 성 여사님을 특히 많이 닮은 은정 씨는 두 부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은정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은정 씨는 친구 대신 나간 소개팅을 통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은정 씨의 친구는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은정 씨를 억지로 소개팅에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교사라는 공통점으로 말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취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러갔고 다음 약속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번 만나고 둘 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인연의 연애를 끝마치고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으로 20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하게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고 막노동을 포함해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무너져 가던 집안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시어머니도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사실 은정 씨는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프러포즈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선물 같은 건 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진심을 담은 편지를 주며 프러포즈했습니다. 당시 은정 씨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프러포즈를 받은 것 같아 감동했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는 선물에도 자신을 생각하며 골랐을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지만 편지는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야 했기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내내 남편이 계속 은정 씨를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 씨는 이 사람은 뻔하지 않고 늘 예상을 빗나가는 특이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살면 사는 동안에 여느 결혼 생활처럼 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정 씨는 처음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의 바람보다 훨씬 더 뻔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의 황당스러운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혼생활과 결혼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의 생각과 달리 은정 씨는 이 집안에 식모로 들어온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은정 씨는 당시 남편이 효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 살 돈이 아까워서 본가살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돈 계산하는 것을 보면 알뜰살뜰하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짠돌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시댁을 방문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몰랐던 것입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잠깐 간 것이 다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집안이 어떤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은정 씨가 초면에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무엇을 해도 다 좋아 보이는 시기였으니까요. 돈 아끼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뭐가 됐든 남편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좋아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남들보다 근사하지 못한 데이트를 해도 그저 좋았습니다. 오히려 벌써부터 돈 관리가 확실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결혼과 동시에 유리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은정 씨는 돈을 그렇게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은정 씨도 사치 않은 편은 아니라서 명품 가방 하나조차 없었지만 그나마 돈을 쓰는 것이 화장품이었습니다. 은정 씨의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싸구려 화장품은 절대 못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정 씨가 쓰는 화장품들은 다른 화장품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비쌌습니다. 아가씨 시절에는 어차피 돈을 벌고 은정 씨 혼자 쓰는 돈이니까 아낌없이 발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함과 동시에 그 화장품들을 쪼개고 쪼개서 정말 조금씩 써야 했습니다. 화장품을 다 써서 사려고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잔소리를 몇 시간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은정 씨 돈으로 사는 것인데도 은정 씨가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은정 씨는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니 자신의 돈 쓰는 것은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은정 씨가 생활비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편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결혼한 후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들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현금을 사용했고 과소비의 원인인 카드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은 수시로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기부터 꺼내서 두드렸습니다. 은정 씨는 같이 살다 보니 계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제는 핸드폰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 속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도 더 이상 하기 싫었습니다. 은정 씨는 택시를 탈 때 주로 카드로 계산했었지만 가끔 현금으로 계산할 때 거스름 돈이 얼마 안 나오면 그냥 받지 않고 기사님께 가시는 길에 커피라도 사 드시라고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동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다 받고 나왔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이 지폐는 무조건 받을 걸 알기에 동전이라도 받지 말자고 기사님 고생하시는데 자판기 커피라도 마시라고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동전은 받지 말자. 기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가시는 길에 자판기 커피라도 드시라고 하자. 땅 파면 820원이 나와? 그렇게 돈을 낭비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도 고생해서 힘들게 돈 버는 건데 왜 그걸 낭비해? 원래 택시 안 타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리 아파서 죽겠다는 소리 내서 겨우 탄 거구만. 그럼요, 세상에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다 힘들게 사는 거죠. 남편분께서 되게 알뜰살뜰하시네요. 지금 10원짜리가 없어서 여기 850원 있습니다. 제가 10원짜리 있어요. 30원 드릴게요. 같이 힘들게 돈 버는데 20원도 소중하죠. 그럼 수고하세요. 은정 씨는 가끔 남편이 이렇게 융통성 없이 나올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은정 씨가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모자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은정 씨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큰맘 먹고 비싼 스카프를 사서 갔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돈 아깝다고 이런 걸 왜 사오냐고 싫은 소리 하실까 걱정했지만 은정 씨의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시며 스카프를 두르더니 잘 어울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며느리 하나 진짜 잘 뒀구나. 고맙다, 아가. 은정 씨는 또 돈 썼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했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해 주시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초가을이라 살짝 쌀쌀했었습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십상이라 방을 조금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은정 씨가 보일러를 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달려와서 은정 씨 손을 탁 쳐내시더니 다시 보일러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일교차가 심해서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웠습니다. 은정 씨는 혹시나 어머님이 감기 걸리실까봐 보일러를 잠깐 틀려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가스비가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는 거니? 나는 보일러 안 틀어도 괜찮으니 너는 추우면 옷 더 껴입거라. 그래, 여보 지금 가스비 장난 아니야. 나는 그래서 미리 겨울옷 다 빼놨어. 요즘 안 그래도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서 저녁엔 좀 더 껴입고. 시댁 식구들은 가스비 하나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추위를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은정 씨가 돈을 버는데도 도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은정 씨가 준 선물도 자신들 돈 든 게 아니라서 좋아한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의 짠돌이 근성은 보일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거실에 있는 휴지 한 칸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했고 물티슈도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아예 상황에 맞게 써야 할 휴지, 칸수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하고 물도 너무 적게 내려와서 고장난 줄 알고 사람을 불러야 하나 싶다가 남편과 시어머니 성격의 변기에도
무슨 짓을 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변기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도세 아끼려고 변기 안에 벽돌을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양껏 넣어 놨더라고요. 은정 씨는 그 모습을 실제로 봤어야 했습니다. 변기 속 벽돌과 대면하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수도세 아끼려고 한 것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은 벽돌 하나를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빼버렸습니다. 변기도 이렇게 해놓는데 은정 씨가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목욕을 하려고 하면 시댁 식구가 정해놓은 물만큼만 통에 받아서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로 몸도 씻고 머리도 감아야 하니 머리 감으면서 물이 몸까지 쓸려 내려오게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정해놓은 물에 맞게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빨래도 세탁기로 돌리면 손빨래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쓰고 전기세까지 잡아먹는다고 무조건 손빨래를 고집했습니다. 은정 씨는 보다 못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조금 더 드릴 테니 세탁기를 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은 모아두라며 직접 손으로 빨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선시대 사람 마냥 항상 정확히 저녁 7시가 되면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자는 동안 쓸데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전기세도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상하면 안 되니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할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강제 취침을 해야 했습니다. 출근을 위해 알람을 맞춰야 해서 은정 씨는 집에 오면 최대한 휴대폰을 안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배터리가 닳아서 알람 소리를 못 들으면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정 씨는 항상 출근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야 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선생님은 은정 씨 사정을 알아서 은정 씨가 오자마자 휴대폰을 충전하면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은정 씨는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자리 선생님과 친정 부모님 딱 3사람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혼자서 친정에 가는데 갈 때마다 친정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은정아, 어쩌겠어. 너네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니. 결혼해서 그 집안 사람이 됐으면 내가 참고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결혼 괜히 한 것 같아. 남편도 만만치 않아. 연애할 때는 알뜰한 게 보기 좋았거든. 요즘 사람들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건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서방이 사돈을 보고 자라면서 배운 게 절약하는 것이니 그렇게 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돈 펑펑 쓰는 것보단 낫잖아. 며칠 전에 내가 500원짜리 껌을 하나 샀었거든. 직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잠깐 먹으려고 껌을 샀는데 남편이 현금 영수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사고 현금 영수증을 하라고 했다고? 겨우 500원인데 현금 영수증을 해줘? 500원은 현금 영수증 잘 안 해줄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나도 500원은 현금 영수증 안 해줄 거라고 했더니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안 해주냐며 사람들 앞에서 생난리를 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현금 영수증 했어. 직원이 해주든 말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쪽팔려서 그냥 껌 다시 내려놓고 남편 데리고 나왔어. 학교 근처 가서 샀지 뭐. 남편이랑 다른 학교 근무하니까 다행이지. 남편은 이렇듯 500원짜리 껌을 사든 200원짜리 사탕을 사든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카드 사용은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에다가
지류 영수증까지 끊어서 가계부 작성까지 해야 한다고 은정 씨에게 시켰습니다. 은정 씨는 자잘하게 사는 것은 남편 몰래 혼자서 사서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는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짠돌이 짓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은정 씨의 고통을 친정 부모님께 나눠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생신 때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항상 은정 씨만 가서 축하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은정 씨는 매일 시댁 눈치를 보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하는 건 꿈도 못 꾸니 친정어머니는 자신의 생일을 핑계 삼아 딸에게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셨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하니 남편이 그렇냐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은정 씨는 음식도 조금 나오는데 가격만 비싼 곳에 왜 가냐고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친정 부모님께 선을 지키고 짠돌이 짓을 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짠돌이 짓을 했습니다. 그날 먼저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며 간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고 약속했던 레스토랑에 갔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남편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친정 부모님을 쳐다보니 난처하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도 나름 가족인데 같이 축하해 드리면 어떠냐고 말해서 시어머니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축하해 주겠다는데 거절하면 꼴이 이상하니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차피 자기들이 돈 쓰는 거 아니니 이참에 뽕을 뽑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서 주는 값비싼 물건들도 넙죽넙죽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도 이런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혼잣말인 것처럼 말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 것도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 돈만 아니면 뭐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지독한 가난을 끝내주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 순 없으니 그렇게 돈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했었는데 결국 시댁 식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때는 은정 씨 어머니께서 집안 청소를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소에도 청소하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하셨는데 그날은 정말 날을 잡고 대청소를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화장실 바닥에 락스를 뿌려놓은 뒤에 다른 곳부터 청소를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남아서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바닥에 락스를 뿌려놓은 것을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락스에 미끄러지셨고 쓰러질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잠깐 집 앞 마트에 갔다 왔던 아버지께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놀라서 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정 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수술실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은정 씨에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수술 후에도
의식을 못 찾고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옆에 있었어야 했다며 잠시 마트에 갔던 자신을 탓하고 계셨습니다. 은정 씨는 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다독였습니다. 은정 씨는 자신까지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을 나오자마자 병원비 얘기부터 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해? 우리가 계산해야 돼. 장모님 보험은 들어 놓으셨으려나?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병원비를 적게 낼 텐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돈 걱정이니? 우리 엄마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도 병원비 얘기를 해? 당신 보고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은정 씨는 남편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을 한 번 째려본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같은 나이 든 처지니 은정 씨 어머니 걱정을 반만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이 은정 씨를 붙잡고 병원비 얘기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하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병원비는 어쩔 거냐고 했습니다. 은정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죽는다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며 병원비는 알아서 할 거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신경 끄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밑바닥일 수 있는 건지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시댁 식구들한테 정이 떨어졌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슬픈 것보다 시댁 식구들 태도에 화나는 게 더 커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방까지 찾아와서 은정 씨에게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가, 만약에 너희 엄마 잘못되면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들어보니 내 밑으로 동생 2명 있다던데 동생들한테 주면 안 된다. 장녀인 내가 다 가지겠다고 해. 알겠지? 어머님, 지금 재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안사돈이야 안타깝지. 그치만 남은 사람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넌 재산 분할이나 잘해. 멍청하게 동생들한테 뺏기지나 말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은정 씨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셨습니다. 은정 씨는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저런 사람들과 엮이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저렇게 돈밖에 모를 수 있는지 너무 짜증이 나서 은정 씨는 자신의 머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와 남편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정 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의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3일이 고비라며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매사 판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은 은정 씨를 끌고 나와서 재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은 정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가 제발 의식을 찾아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은정 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은정 씨의 친정어머니는 하루도 못 버티고 새벽에 다시 발작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은정 씨는 급하게 장례식을 알아보느라 바빴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유산 상속 문제를 일삼으며 확실하게 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숨만 쉬고 남편을 무시했으나 남편은 은정 씨가 대답해 줄 때까지 쫓아다닐 기세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당신 재산 받은 거 없어?
장모님 유언장 아직 안 봤어? 작년이니까 당신한테 주신다지? 재산 받은 거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라. 나도 사위잖아.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냐? 적당히 좀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뜩이나 엄마 돌아가셔서 신난한데 왜 그래? 정말 제발 철 좀 들어라. 인간아, 언제까지 계속 돈돈거릴 건데? 당신 죽어서도 돈돈거릴래? 너 치사하게 그럴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말이야. 10년도 더 된 집인데 우리 이사 가야 하지 않겠어? 그게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한번 할 때 됐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어차피 당신도 같이 사는 집이고 재산 받은 거 있으면 3천 정도만 좀 주라. 이사, 리모델링? 당신한테 줄 돈 따윈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 있어. 사위는 진작에 죽고 없다고 할 테니까. 알겠어? 은정 씨는 돈 달라는 남편의 말에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남편은 결국 장례식까지 와서 계속 재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을 친정아버지가 보시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며 남편을 쳐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가셨고 은정 씨는 그때 잠시 방심했습니다. 볼일 보러 가신 줄 알았는데 잠시 손만 씻으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우연히 복도에서 남편이 은정 씨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은정 씨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방심한 상태에서 엄청난 힘으로 맞은 남편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삽대질을 하며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은정 씨를 보시며 저딴 사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라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뺨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자신한테도 재산을 준다고 하라고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정 씨는 끝까지 밑바닥을 보이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다리를 털었습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안 주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통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긴 소송 끝에 판결은 은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무서워서 친정 근처에도 안 올 것 같던 전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은정 씨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우리 엄마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거 보상해줘야 할 거야. 내가 고소할 거니까. 백날 고소해봐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정신적 피해 보상 바란다고 하면 판사도 웃겨서 박장대소 할 거다. 괜히 나대다가 쪽당하지 말고 그냥 꺼져. 너 정말 1억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입원해서 병원비 들게 생겼단 말이야. 나 알잖아. 돈 없는 거.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200만 원이라도 주면 안 돼? 아니, 100만 원이라도. 너는 똥 닦을 때도 휴지 한 칸만 쓰면서 그렇게 아껴놓고 그동안 돈 안 모으고 뭐 했니? 돈 쓸 구석이 전혀 없었는데 돈 안 모으고 뭐 했냐고? 주식으로 다 날렸어. 친구가 이번엔 진짜 대박 건수 잡았다고 해서 모아둔 돈 다 투자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당장 엄마 병원비 결제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100만 원만 줘. 전 남편은 끝까지 100만 원만 달라며 은정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은정 씨는 그간 같이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10장을 던져 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중에 돈 날아갈까 허겁지겁 돈 줍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싫은 걸 넘어서 혐오감까지 들었습니다.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친정아버지께 말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은정 씨는 지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 남편의 흔적을 모조리 지웠습니다. 애초에 전 남편에게 받은 것도 없어서 정리할 게 별로 없었지만요. 은정 씨는 이제 아픈 과거를 모두 잊고 앞으로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남은 인생 효도하면서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은정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은정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